통합 스코어 7대6, 두 경기 동안 13골이 터지는 혈투 끝에 인테르가 바르셀로나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두 팀의 전술적 포인트를 압박 대 압박으로 칭할 정도로 포인트가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과연 어떤 전술적 포인트들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르의 오늘 기본 대형은 3-5-2였습니다. 공격을 할 때 중원으로 좁혀 들어오는 바르사의 강력한 공격수들을 대비해 수비 시 중원을 두텁게 쌓고 대비하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최후방 빌드업 시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테르는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둠프리스를 우측 깊은 곳으로 전진시키고 비세크가 우측 풀백이 되며 포백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차라노글루가 자리하죠. 이때 인테르는 두 가지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바스토니가 한 번의 롱킥으로 둠프리스의 헤더를 유도해 세컨볼 싸움을 하거나 디마르코에게 연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장면이 디마르코에게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스토니 시프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바스토니가 볼을 잡고 디마르코에게 연결하자마자 바스토니가 빠르게 미드필드 지역으로 올라가며 원투를 주고받고 순간적으로 압박을 벗어나며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비세크 역시 이러한 장면을 만들 수 있죠. 스토퍼가 전진하며 순간적으로 미드필드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바스토니는 디마르코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하고 그 자리에 있던 미키타리안이 좌측으로 빠지며 순간적으로 인테르의 공격 가담 숫자가 많아집니다. 미키타리안의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게 막히며 아쉽게 불발되었지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중원 수적 우위 전술이 빛을 발한 장면이죠. 장면 하나를 더 볼까요? 이번에는 둠프리스와 디마르코가 모두 전진해 있는 상태에 아체르비까지 미드필드 숫자에 가담해 있습니다. 이때 차라노글루와 미키타리안이 내려오고 미키타리안은 좌측으로 빠져주며 디마르코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차라노글루가 센터백 자리로 빠지며 아체르비가 볼을 받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오고 바스토니는 또 전진합니다. 이때 차라노글루와 아체르비가 내려오며 바르사의 미드필더 지역은 전방으로 쏠리게 되죠. 미키타리안의 센스 있는 패스와 함께 또 수적 우위가 발생합니다. 볼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반대로 전환됐다면 위협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처럼 바스토니 시프트에는 원팀으로 굴러가는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투톱은 상대 센터백이 쉽게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눌러주고 풀백과 미드필더들은 상대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하러 나와 중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려와줘야 합니다. 또한 반대쪽에서는 수적 우위를 위해 빌드업에 가담하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전진해야 하죠. 공격 시에 둠프리스를 전진시키고 주로 우측에서 활동하는 바렐라를 보유한 인테르에게 바스토니 시프트는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또한 인테르는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할 때 유난히 중원이 적어 보입니다.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함정인 것이죠. 원래부터 중원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전술로 순간적인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압박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르는 기본적으로 압박 시에 투톱이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고 바렐라는 투톱 약간 아래에서 볼이 연결될 풀백을 압박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둠프리스, 차라노글루, 미키타리안, 디마르코가 전진하여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도 스토퍼들의 전진이 나옵니다. 메잘라로를 맡은 바르사의 올모, 하피냐, 그리고 볼을 받아주기 위해 내려가는 페란까지 각각 한 명의 마크맨을 정하고 그 선수에게 볼이 가면 센터백 한 명이 과감하게 전진하여 그 볼을 끊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중원 수적 우위가 필요하다 싶으면 윙백인 디마르코도 과감하게 자신의 마크맨을 버리고 중원 압박에 가담합니다. 기본 빌드업 때는 몰라도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중원만큼은 우리가 먹겠다는 전술이었죠. 실제로 선제골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란이 볼을 받아주러 내려오자 아체르비는 이를 전진에 끊어냈고 이미 중원 수적 우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디마르코까지 가담하는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해 인테르가 볼을 탈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라인을 파괴해버리는 둠프리스의 움직임과 디마르코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로 선제골이 나오죠. 추가골 득점 장면을 볼까요? 역시 좌측 풀백인 마르티니 볼을 잡자 둠프리스는 빠르게 전진했고 이미 좁은 공간에서 3대4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흐른 볼이 미키타리안에게 전달되었고 라우타로에게 연결한 볼이 PK 획득으로 이어지죠. 이처럼 전반의 인테르는 빌드업과 압박 모두에서 중원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고자 했고 그 방법이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전반은 어땠을까요? 바르셀로나는 대부분 후방 빌드업 장면에서 프랭키 더용 시프트를 이용했습니다. 모든 후방 빌드업이 더용의 움직임에 따라 짜여졌죠. 주목해서 볼 것은 더용의 센터백 전환입니다. 바르샤는 공격 시 하피냐를 중앙으로 좁히고 마르티니 좌측 폭을 제공하는 동시에 둠프리스의 전진을 억제하는 형태의 공격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마르티니 좌측 폭을 제공하기 위해 전진하려면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좌측으로 크게 벌려 좌측 풀백 자리에 위치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더용을 좌측 센터백으로 내리고 변형 포백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4-1-4-1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마르틴이 둠프리스의 압박에 밀려 전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러한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니 자연스럽게 페드리는 중원에서 고립되었고, 우측 메잘라 역할을 맡은 올모는 바스토니의 전진과 인테르의 중원 수적 우위에 밀려 좀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측 메잘라인 올모가 고립되니 야말에게도 좋은 패스가 가지 못했던 거죠. 물론 야말은 바깥쪽에서 받아 영향력을 10분 발휘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야말의 개인 능력에 가까웠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압박은 어땠을까요? 바르셀로나는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저지하기 위해 5인 압박을 사용했습니다. 페란과 야말이 상대 센터백 둘을 저지하고 하피냐, 올모, 에릭 가르시아가 가담하는 형식이었죠. 하지만 이는 전에 설명했던 바스토니 시프트를 막기에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인테르가 후방 빌드업 때 바스토니 시프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둠프리스를 향한 롱킥도 같이 사용하니 바르사로서는 전방 압박을 진행하기가 더욱 힘들었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어떻게 동점을 만들고 잠시나마 역전까지 해냈을까요? 이는 한지 플릭 감독의 확실한 하프타임 토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프타임 이후 바르셀로나는 마르틴을 보다 확실히 올려 둠프리스의 전진을 제어하고 에릭 가르시아의 라인을 넓게 올려 야말이 보다 중앙에서 볼을 잡도록 유도합니다. 디마르코는 야말이 중앙으로 좁히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크맨인 야말에게 집중하느라 에릭 가르시아의 전진을 신경 쓰지 못했고, 이는 추격골을 허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전진을 전달받은 마르틴은 동점골까지 2개의 어시스트로 화답합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전반에 올모와 하피냐가 메잘라 자리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형태의 구조가 자주 등장했는데, 후반에는 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고 양 측면 자원들이 더 깊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압박에서도 개선점이 생깁니다. 인테르의 일명 바스토니 시프트. 스토퍼가 전진하면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 압박 시 바스토니가 나오는 사이 공간에 올모를 배치해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후반에는 인테르의 후방 빌드업이 많이 차단되기 시작했죠. 올모와 교체되어 들어간 페르민도 이 공간에 자리 잡고 압박 시스템을 가져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바로 이 공간에서 역전골이 터지게 됩니다. 이후 아체르비의 말도 안 되는 득점이 터지면서 승부가 연장으로 흘러갔고, 연장에서도 체력이 떨어진 바르셀로나의 중원이 수비 커버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프라테시에게 역전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도 대단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연장전부터는 중원을 효과적으로 교체해준 인테르의 체력적 우위와 바르셀로나 중원의 소극적인 수비 가담이 겹쳐지며 결국 집중력의 인테르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4강 2차전 말도 안 되는 선방들을 보여주며 또 하나의 전술이 된 인텔의 얀존목 골키퍼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비록 트래블 도전은 끝났지만 심자기의 인테르,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